우리가 이제 매몰법을 한다고 하면 일단 먼저 디자인을 해야겠죠. 아,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쌍꺼풀 라인을 만들 거야, 이렇게 디자인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멍을 뚫게 돼요. 이 매몰법이라는 수술 자체가 눈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안으로 나와서 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이 들어갔다 결막 쪽으로 나와서 다시 또 피부 쪽으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뒤집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눈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찝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여기에 라인을 좀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 하고 싶은데, 아, 매몰법으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뒤집을 수도 없을 뿐더러 눈이 아니잖아요. 매몰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을 뒤집어서 실을 관통시킬 수 있는 부분,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보통 매몰하고 자연유착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매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연유착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자연유착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물론 약간의 다른 점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쌍꺼풀 수술이 다 자연유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개를 한다고 해도 또 이것도 결국에는 자연유착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 때 매몰은 아까 실로 찢는다고 얘기를 했고, 절개 같은 경우는 쭉 절개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쌍꺼풀 라인을 실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실이 쌍꺼풀이 되느냐? 아니에요. 실은 한 6개월 정도까지만 그 역할을 유지를 하고, 그 실 때문에 생긴 조직을 붙여놓은 그 부분에서 유착이 발생해서 쌍꺼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쌍꺼풀은 다 유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몰이 자연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디자인을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은 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몽고주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의 몽고주름, 요거를 따라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죠. 대충 한 여기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양쪽도 비슷하겠죠. 여기에 높이를 재서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해야죠. 그런데 얘가 6mm면은 얘도 6mm다. 이게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선입견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눈썹 위치 다르지, 몽고주름의 높이 다르지, 눈뜨는 힘도 다르지. 그러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좋아, 내가 여기에다가 쌍꺼풀을 만들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구멍을 뚫어야겠죠. 매몰법이니까 구멍을 한 6개 정도 뚫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바로 이제 이게 매몰법의 기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우리 절개를 해가지고 쭉 선을 그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흉터가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구멍 뚫은 요 부위들이 약간 찝히게 보이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옅어지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매몰법을 하면은 흉터가 안 남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매몰법도 결국에는 이 구멍으로 인한 흉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절개와는 다르게 점점이라 생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거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펼쳐보면은 당연히 그 한물 흉이 보여요. 그리고 그게 결국엔 유착의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좀 자연스러운 흉터를 남기게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인 주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진은 매몰법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5일 정도 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보통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붓기는 얼마나 오래 가냐,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잔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 멍이 이렇게 붓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붓기가 내려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인을 잡았고, 라인을 잡으니까 여기가 좀 더 부어 보이죠. 여기 부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부어 보여요. 그렇죠.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마치 블라인드를 걷듯이 처진 피부를 위로 밀어 올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 거리가 좁아지고 여기가 부어요. 감은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멍 보이죠? 이게 여기 구멍을 뚫었던 이 부위에서 피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가 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내려왔네요. 자연유착 수술하면은 멍 많이 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멍이 안 들었잖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수술할 때 이제 우리가 국소 진정 마취라고 그래가지고 마취에서 놓을 때만 잠깐 이렇게 재워드리거든요. 한 5분, 10분? 그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찔한다든지 아니면 주사바늘이 혈관을 터트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렇게 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예측 불가능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멍 같은 경우에는 막 2주, 3주 지나면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멍이 들고 내려온 거고, 그리고 이 붓기 자체가 또 여기까지 내려와서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멍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6개 정도 뚫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 생리학적인 속주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여기죠. 여기가 그 전에 생리학적인 속주름이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날 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라인이 됐죠. 감은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유착했던 부분들이 아까 멍 같은 경우 거의 다 사라졌죠. 아까 우리 여기 멍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사라졌죠. 노란색 이런 거 다 사라졌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생리학적인 속주름이 여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몽골주름이랑 연결된 여기에다가 이제 라인을 잡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가지고 계신 라인에서 살짝 올린 이런 수술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구멍 뚫은 부분이잖아요. 여기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구멍 뚫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흉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 뚫은 부분들이 살짝 이렇게 화물용으로 보여요. 그리고 요 밑에 아까 그 있었던 그 생리학적인 주름,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수술하기 전이고 이게 수술하고 난 후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생리학적인 속주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수술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계신 속주름.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어차피 두꺼운 라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피부가 속눈썹을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야. 그리고 약간 짝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라인을 키우고 싶은데 내가 이게 짧은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라인이 집에서 아무리 이렇게 막 쌍꺼풀을 두껍게 만들어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짝 보이는 최대한 높은 속상, 그게 바로 인아웃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몰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기존의 생리학적인 속주름에서 한 뭐 1.5mm 정도, 2mm 정도 이렇게 올렸을 때 인아웃 라인 잡았을 때 바로 이 정도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라인을 만드는 게 매몰법이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감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흉터가 뭐 엄청 이렇게 심한 게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당연히 풀리는 거죠. 풀리는 거 발생을 하면은 그 상황에 봐가지고 다시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절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라인이 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느슨해지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절개를 해도 느슨해지고 메모를 해도 느슨해져요. 이 당연한 거죠. 느슨해져야지 우리가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슨해지면은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쌍꺼풀 라인 아래로 이런 식으로 살짝 주름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 주름은 뭐냐 하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리학적인 속주름이에요. 그게 왜냐면 위쪽에 있는 라인이 느슨해지니까 밑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만약에 그게 너무 신경 쓰인다면은 뭐 다시 한번 더 잡아주면 되는 문제인 거고, 이거는 매몰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끝라인이에요. 이 끝라인. 이 끝라인을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축 뻗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몰법 같은 경우에 눈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잡을 수 있는 이 포인트는 이 눈꼬리 끝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돼. 그래서 이 힘으로 얘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같으면 이제 얘가 이렇게 여기가 막 미친 듯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다시 한번 좀 찝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을 관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당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매몰법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뚫린 구멍 있죠. 이 구멍이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다 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놔서 조금 흉터를 연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돼요. 물론 뭐 비대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면서 다시 잡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드물게는
보면은 염증이나 비립종 같은 것들 있죠. 이 붉은기가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막 실을 뽑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원래 막 여드름성 이제 뭐 다래끼가 있으신 분들 다래끼 다 안 났고 막 이렇게 매몰 찍게 되면은 그 다래끼가 또 씨앗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래끼가 막 다시 재발해가지고 막 실 뽑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깨끗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풀리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게 다 나타나지 않았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거의 메모리 풀렸을 때 그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왼쪽, 오른쪽 라인의 느낌이 다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이렇게 깊게 찝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느슨하게 돼 있으면서 여기가 약간 튀어나온 느낌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게 바로 풀렸다는 증거예요. 여기에 있던 라인이 이게 느슨해지면은 요거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쌍꺼풀이 두꺼워졌다, 막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튀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생리학적인 주름,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이 라인이 이렇게 느슨해지면은 요 밑에 여기 있는 바로 요거, 이 생리학적인 주름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거를 이것 때문에 재수술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그렇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이 그리고 약간 느슨해지니까 얘가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생리학적인 속주름이 이렇게 보이죠. 바로 이런 거죠. 이분 감은 사진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예전에 잡았던 이 라인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 자체가 비슷해요. 쌍꺼풀 높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풀리고 느슨해진 거죠. 이럴 경우 방법을 절개를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절개를 해서 내가 좀 단단하게 잡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매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하게 풀린 것도 아니고 이쪽은 풀렸다고 보기 힘들고 결국엔 얘가 풀린 거니까. 이럴 경우엔 매몰을 다시 찝어주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냥 구멍 6개 뚫어가지고,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멍 6개 뚫어가지고 똑같이 매몰을 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걸 했죠. 왜냐하면 조금 더 단단하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보면은 이게 붓기도 있고 약간 뭐 짝짝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나서 이게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여기 희미해졌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 봤었던 이 주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게 보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좀 깊게 막 구멍이 뻥뻥뻥 뚫렸던 이 부분들이 점차 이제 연해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후예요.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바로 요거, 여기 희미한 부분 풀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던 이 부분 다시 잡으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이 연하게 있었던 이 제가 얘기했던 그 생리학적인 속주름이라고 얘기한 부분들 다시 잡으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 풀려가지고 제가 여기 약간 튀어나왔다고 얘기했던 이 부분들 다시 잡으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매몰법을 재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약간 느슨해진 걸 다시 잡는다. 이게 제일 흔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술 전이죠. 이게 수술 후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점점이 진하게 박혀 있었던 거, 이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후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 일주일째, 수술하고 일주일째 찍은 거, 그리고 거기서 3주 더 지났을 때 찍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게 이게 연해지는 게 보이죠.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